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승소 판결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상반기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승소 판결이 쌓여 있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또 못 올리기도 하고 여름 휴전기 얼마 앞두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반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거의 집단소송이랑 공공임대 관련된 사건 같은 집단소송, 그리고 집합건물 분쟁, 하자 포함해서 큰 건을 한 달에 한 건 이상 수임을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힘을 내서 이제 자주 또 승소 사건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잘 진행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우선 전달은 드리고요. 우선 저희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냐면 10년 공공임대 사안에서 결국 대체 합의금이라는 것이 정당한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예되었던 유예 임대료도 결국은 다 반환받은 전부 승소했던 사건이고요. 25분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30억 가까이 경제적 이익을 준 사안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우선은 근거는요, 구임대주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임대주택법의 취지는 결국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국 임차인의 자격, 임대보증금 등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강행규정이고요. 강행규정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이것은 누가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을 하게 되면 무효고요. 결국 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가 있다고 해도 이 부분도 무효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최초의 정당한 임대보증금 자체를 구임대주택법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당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시공사, 시행사들은 어떠한 니즈가 있냐면 건설을 할 때 보통 자기 개인 자금으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이나 PF를 끌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 금액을 빨리 목돈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갚게 되면 본인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 조금 받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PF 자금 같은 걸 갚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보증금을 높이면 저희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 월세가 줄어드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사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대체 합의금이란 이름으로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은 합의하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요. 그럼 당연히 월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대신 이거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고 하지 않고요. 대체 합의금이란 이름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세는 그럼 당연히 낮춰지는데 이 월세가 사라진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전세 보증금이라고 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구임대주택법에 위반된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건설사인데. 그래서 시행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질 않고요. 우리는 합의금이었고 이 월세는 유예 임대료일 뿐 결국은 당사자가 나중에 분양 전화를 안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월세는 살아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려서 본인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고요. 월세는 월세대로 유예한 다음에 이걸 어디다 이용했냐? 조기 분양을 받으면 유예월세를 없애준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 시행사들 다 돈이 없잖아요. 건설 현장이 얼어붙어서. 그러니까 결국 빨리 분양 전환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기 분양을 받으면 유예세를 없다라는 이런 당근을 줌으로써 결국 분양 전환을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근데 여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 법인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이 대체 합의금도 보증금이다. 전월세 전환율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은 보증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 원가에서 주택기금을 뺀 나머지 정당한 임대료를 초과하는 모든 대체 합의금은 무효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유예 월세도 당연히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승소를 했고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떤 항변, 주장을 했냐면 우선은 이제 임대료를 미납하게 됐을 때 미납 임대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체료 같은 부분이 규정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대체 합의금이 보증금이어서 임대료를 그 기간 동안 안 낸 거니까 임대료 플러스 연체 이자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거 상기하겠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전부 다 방어해서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했냐? 첫 번째 임대차 2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보통 1년이나. 그거에 대해서 한 부분은 맞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한 부분까지는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어떻게 방어를 했냐면 첫 번째 대체 합의금 자체가 무효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상승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용인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다양한 저희 논리로 인해서 이 부분도 방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유예 임대료를 분양전환 받으면서 이미 상계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유예 임대료 전부 다 반환받았고요. 실질적으로 분양전환 안 하셔서 유예 임대료가 아직 안 깎이고 근데 이제 유예 임대료가 언제든 제외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지금 저희 세대 준비를 해서 들어와 있는 25세대 말고도 관련돼 있는 세대가 한 150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동일한 문제로 저희가 이제 이겨드릴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전국의 공공건설, 민간임대든 공공지원, 민간임대든 이런 대체합의금, 정당한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그런 아파트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